자, 알테오젠 전략 들어갑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뭐 검색기에 33만 원대 기준인가요? 좀 빠르게 잘 떴어요. 떴고 매매 사인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늦게 발송됐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검색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30만 2,900원, 32만 9,500원, 뭐 33만 원 미만에서 떴네요. 32만 8천 원, 뭐 3분봉 정도 자르면은 아마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5분봉 이렇게 자르면 진입 이 글씨가 밑으로 너무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3분봉 정도가 날 것 같아요.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팅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부분은 오래간만에 거래 수반하고 또 수급 들어오고 그러면서 신고가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지금 930이나 1000 그리고 이제 1500, 1300 그리고 1500 뭐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좀 올려드렸는데 종목이 지금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신데 일단은 그 부분에 이제 종목군 기준이 930이나 이제 1000이 좀 많다 싶으면 이제 1300 놓고 보셔도 되고, 1300도 좀 많다 싶으면 1500 놓고 보시면 돼요. 지금 1300도 이제 지금 1시 40분이니까 1500을 좀 놓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1500 기준에 알테오젠, 고려아연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기준에는 이제 그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의 기준이 되겠죠. 지금 HD 현대일렉은 조금 고점에서부터 좀 눌려 있어요. 뭐 눌려 있는데 차익 실현까지 할 만한 범위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넘긴 거거든요. 넘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들여다보고 이제 대처 기준 설정하는 이유는 일단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 거래가 이제 수반된 흐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조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내의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뭐 상당히 거래가 실려 있는 그 기준이 되고, 또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알테오젠이 형성돼 있어요. 마감 때까지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고점을 35만 원을 만약에 넘겨주는 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슈팅 범위가 확대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이제 알테오젠하고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HD 현대일렉, HD 현대일렉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준이면 조금 더 터져 있고 100만 주를 좀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뭐 HD 현대일렉이야 37만 4,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니까 아직까지는 여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눌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래 대금은 좀 실려줘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말에 알테오젠 기준에서의 거래, 요 기준은 MSCI 지수 편입 기준에서 마감 동시 효과에 편입이 됐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1조 가까이 수반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의 슈팅 범위가 뭐 대단한 거죠, 사실. 요 부분의 슈팅 범위가 대단한 건데 1조를 넘겼어요. 1조를 넘기면서 거의 뭐 20%에 달하는 그런 변동률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은 강보합에서 출발이 된 흐름 속에서 슈팅이 나와줬는데,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 벌써 이제 개장주의 거래는 수반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기준에서 또 제 기준에서는 욕심 같아서는 한 1조씩 터져주는 그 흐름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건데, 시장도 시장이고 지금 뭐 여전히 어쨌든 2600포인트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2600포인트 미만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 흐름, 그것을 감안한다면 거래대금 3위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슈팅을 준다라는 것도
추이 추세 매매로 놓고 보신다면 5MA, 20MA의 거래를 수반하고 일단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놓고 보실 때 긍정적으로 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갭 부분의 기준도 돌파 갭의 기준이 돼요. 사실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28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돌파 갭의 설정 범위 기준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굉장히 대단한 그 흐름이 나온 거죠. 특히 이제 2월부터 해서 블록딜 목전에 오버슈팅 주고 뭐 저렇게 상승장 확인형도 잡혀 있는 그 흐름들의 기준. 어쨌든 뭐 굉장히 긍정적인 그 추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기준에서의 그 첫 번째 요 슈팅 범위만큼의 추이 추세의 추가적인 변동성,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멀리 한 템포 좀 더 멀리 놓고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부분은 굉장히 급감한 듯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그렇게 급감되지는 않았어요. 2조 8천억 정도, 3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2조 5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는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는 뭐 2조 주간 단위 기준에,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1조 5천억 주간 단위 기준에 거래량으로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요 정도 1,000만 주 정도 그 정도의 거래가 터져준다면 뭐 최고의 기준이 되는데 좀 쉽지 않죠. 지금의 시장 분위기 또 흐름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 1,000만 주 기준의 70% 그러니까 700만 주 정도의 기준만 설정이 돼도 무난하겠다. 주간 단위에. 그러니까 하루에 거래가 뭐 한 200만 주씩 터지는 날이 2번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고가에 대한 좀 뭐랄까 신뢰도를 좀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금액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면은 지금의 기준이면 2조 정도면 되니까 주간 단위의 2조. 그러면은 하루에 뭐 한 7천억씩 2번 정도만 형성이 돼도 2조는 너끈히 나오죠. 7천억. 욕심 같아서는 뭐 1조씩 터져야죠. 시가총액이 벌써 이제 20조를 향해 가는데 18조.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 실적은 없어요. 응? 참 아이러니하죠. 뭐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 이제 이 흐름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 뭐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좀 이제 수급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요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 여기에 그 갭도 메꾸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저런 기준은 왜 안 잡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 좋은데 왜 잡아가니라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를 들여다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매수의 기준이 잡혀요. 사실상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캔들의 범위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의 상승장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돼 있는 캔들의 기준, 그죠? 장악형으로는 이제 빨간색의 캔들이 잡히진 않고, 그리고 요 라인에서 이제 또 장악형이 뜹니다.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 대금을 또 수반하고의 장악형. 그리고 뭐 요 정도 범위는 이제 중립 범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이제 다시금 뭐 망치형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아래꼬리 촥 달고 돌리는 8월달에 비이성적인 흐름에 이때 사실 블록될 물량으로 추정되는 200만 주 중에서 이제 44만 주가 삼성 창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고, 초록색의 범위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 주가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흐름 놓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여기도 사실은 거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라인에서도 이제 거래가 좀 불편한 중립 범위의 캔들로 인식을 잡는 게 맞습니다. 거래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여기서 왜 슈팅 나왔니에요? 솔직히 너 여기서 왜 슈팅 나왔니? 내용도 없어요 사실. 별 내용도 없이 뭐 기술 수출을 한다, 뭐 바꾼다. 근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때 이후에 놓고 보시면 없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 공식까지 나오긴 했는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실적이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건 없어요. 뭐 26년 내에 들어온다는데 26년에 들어와봐야 뭐 영업이익 3,500억, 뭐 3,700억의 순이익,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18조짜리 회사에 아무리 기술 성장이 뛰어난 업체라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왜 올랐니라고 했을 때 희한한 게요. 블록딜을 한다고 해도 실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사를 할 텐데 그 실사 범위 이전에 주가가 튕겨져 올라온다. 근데 튕겨져 올라온 이후에 20만 원에서 블록딜을 한다. 참 웃기는 해석이죠. 웃기는 상황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는 거는 저 블록딜 물량을 어디다 던질 수 있을까? 그걸 놓고 보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요 가파르게 그 동그라미 쳐드리는 왼쪽 편의 기준은 사실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쌓아 올리는데 일봉에서 사실 검색량 계속 떴지만 쉽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5월 달이 아주 적기였고 그리고 6월 슈팅 이후에 횡보 그리고 지금의 범위 굉장히 뭐 적기죠. 4천억입니다. 4천억. 여기서 블록딜의 내용이 발표된 거예요. 블록딜. 웃기지 않나요? 블록딜을 4천억을 받아오는 쪽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가 정점에서 블록딜을 받아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작업이 됐다라는 거죠. 블록딜 계약 다 치고 대주주 물량, 이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대주주 물량 락 잡고 그리고 야 이슈 불거트려 내가 4천억도 블록딜 슈팅 쏘는데 이걸 못 받겠어? 뭐 그런 내용. 과연 이 가격대에서부터 들여다본 쪽이 뭐 그렇게 됐으려나. 그래서 앞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수술 같은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설정 범위가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 거래일 뿐이 없어서 주봉상의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다음 주 기준에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BOJ가 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그럼 뭐 미국 정책에 연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이번만큼은 인하한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만 해도 금리 안 할 거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상 이번 9월 금리 인하는 뭐 사실 50bp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25bp를 예상을 했었죠. 어쨌건 50bp까지 이제 내리면서 또 달러 약세 기조로 가겠다. 그러면 결론은 엔화거든요. 엔화. 그러면 이제 일본 금리 엇박자이긴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됨으로써 엔화의 강세 기조, 달러의 약세 기조 뭐 이런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되는 국면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성장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성장주들의 이제 조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다음 주 기준에 그런 이제 그 너무 부정적인 이슈 범위가 아닌 뭐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라면 뭐 긍정적으로 추이 추세가 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그렇게 됐을 때 성장주들 뭐 알테오젠 쪽의 기준도 저 블록딜 물량 4천억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4천억만 있을까요? 주가를 한 단계 더 띄어올린 2월에 띄어올린 내용 없잖아. 솔직히 공시만 나왔지. 내용 있어요? 없는 내용이야. 그다음 6월에 슈팅, 지금 슈팅 전부 이제 뭐 블록딜 받아간 쪽이 연동이 돼서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조작이라고 그랬다 괜히 또 소송 걸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여지는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비중만 잘 조절을 한다면, 너무 무리수두면 이제 위험하고 비중만 좀 조절을 한다면 그들이 엑시트할 때 같이 이제 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알테오젠에서도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가능성 부분이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죠. 변동성의 기준의 가능성 부분이. 그래서 오늘 기준도 이제 그 앞전에 흐름에서처럼 거래대금을 좀 놓고 보려고 하는데, 신고가여도 이 거래대금의 70%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6일 날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삼성 창구를 통해서 일단 44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급격히 밀려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 달고 또 확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뭐 저 거래대금까지 수반하고 그러니까 1조까지 나오면서 이제 뭐 슈팅이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 거래대금의 70% 수준 그렇게 된다면 7963 6천억 최소 6천억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6천억이면 150만 주 이상. 6천억 나누기 오늘 거래대금이 34만 1,000원대니까 한번 뭐 계산을 해보죠. 대략적으로 34만 1,000원 나누기 6천억 해주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6천억 나누기 6 나누기 34만 1,782원 뭐 해주면 오늘 기준에 175만 주 정도 신뢰돼요. 그래야 좀 신뢰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이제 거래대금 5천억 수준까지 터지면서 뭐 거래대금 3위 전후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을 쭉 해드리지만은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에 있어서 어제도 야간에 뭐 6시간 이상 실전 교육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압축된 건 이제 뭐 무료방에서도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으시는 게 옳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 부분에 최근에 의미 있는 또 전 거래일 기준, 뭐 시간의 거래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규모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HD현대일렉은 37만 4,500원 사상 최대치가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거래대금 뭐 5위 전후만 돼도,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거래대금만 돼도 뭐 무난하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사실 7위의 거래대금 2,100억 원대, 2,200억 터지고 이제 11%인데 뭐 13%까지 올라왔죠. 여기도 이제 사실상 살짝 크면 이제 오버슈팅이 있긴 한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래대금 5위 혹은 3위 전후 이 정도 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이제 한 7, 8%, 또 고점 기준까지 하면 9% 변동이 나왔어요. 전일 대비해서 이제 9%, 또 장중 기준에 10% 가까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제 이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와 전일 대비해서 10% 움직인 게 시가총액 16조가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18조 넘기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이 정도 거래량 갖고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느냐, 가능성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번 더 이제 슈팅 나오면 이제 거래량 좀 더 나올 거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 3위에 일단 놓여져 있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고점 넘기면 매수세를 낼 거예요. 35만 원 넘기면 매수세를 낼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장중 기준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 장중 기준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잠깐 옆에만 봐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까먹어 버려요.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뭐 프로그램 순매수 1위니까 장중에 우리가 추정치의 수급을 놓고 볼 수 있는 거는
코스콤에서 전산을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하루에 4번뿐이 안 쏴줘요. 그러니까 도저히 실시간으로 장중에는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쪽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기준에서 좀 놓고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여지는 프로그램 수급 기준에서의 최고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순식간에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매도 한 100만 주에서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수급이 또 삼성전자 집중돼 있죠. 과매도 권역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력주 기준에 슈팅이 잘 나와주고 있는 HD 현대일렉이나 자동차주들의 프로그램 수급도 최상위로 형성돼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한 6% 정도 이제 검색기에 떴는데 거래대금 기준에서 조금 미흡해서 일단은 변동성 매매에 집중하지는 않고 알테오젠에 좀 집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장중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 시간별로의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렸어요. VVIP 방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인데 뭐 전일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론은 최근 내에 알테오젠의 이제 거래량 기준 170만 주까지 신고가기 때문에 사실은 170만 주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과연 이제 170만 주까지 터져줄 건데 슈팅이 나오면 터져줘요. 1시간 20분 남았잖아요. 1시간 20분.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전략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주 좀 공격적으로 볼까요? 150만 주 예를 든다면 사실은 100만 주만 넘겨도 돼요. 오늘 알테오젠을 최근 내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오늘 개장 초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이제 오늘 공략주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사실 오늘 올려드렸어요. 기준 거래량 기준을 100만 주만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이 내용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100만 주고 HD 현대일렉도 100만 주죠. 100만 주면은 HD 현대일렉도 3천억 정도가 되고 알테오젠도 100만 주면은 이제 3천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3천억을 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천억이면 5위 전후에 놓여지고 5천억이면 3위 전후에 놓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요 기준 거래량을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올려놔 드린 건데 결론은 방금 보신 이제 이 기준점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2시까지 올려드렸고 이제 방송 가지고 나갈 때 HD 현대일렉이나 알테오젠 전부 다 가지고 나갈 거예요. HD 현대일렉은 100만 주 실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100만 주 아니더라도 이제 뭐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죠? 저기도 이제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평상시 가장 최근 내 거래량 100만 주 대비 70%, 70만 주는 넘긴 슈팅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린 100만 주 기준과 그리고 또 말씀드린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신고가니까 그 기준에서 150만 주,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170만 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효과 기준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주의 1%는 실렸고, 그죠? 150만 주로 따진다면 실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개장 초부터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100만 주의 1%가 실렸으니까. 우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7%까지 훅 치고 올라오는 요 과정에 9시 10분에 40만 주입니다.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 10분에 40만 주면 그러면 오늘 400만 주도 터질 수 있다. 농담이 아니라 400만 주도 터질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기서 슈팅이 더 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400만 주 터졌으면 1조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뢰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이후에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응? 그리고 10시 기준에 30%니까 300만 주. 좀 아쉬운 거죠. 이제 400만 주 넘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9시 반까지 해서는 400만 주 조금 안 되네.
고점 넘기면 그래도 거래 계속 실리겠지. 근데 10시까지 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둔화된 거예요. 둔화되면서 어떻게 300만 주 정도 실리겠네 이렇게. 왜? 10시까지 이제 전체 거래량의 30%를 놓고 보는 거니까. 12시까지 전체 거래량의 40% 놓고 보는 거죠. 이거 300만 주도 채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1시까지 기준이 전체 거래량의 이제 50%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건데, 지금 거래량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알테오젠 130만 주잖아. 300만 주도 안 되네. 그러면 260만 주, 270만 주겠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제 둔화되고 만약에 꼬리가 길게 달려 내려오면은 1.53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단 하나의 변수 부분은 수급이 유입되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종목에 대한 수급이. 그래서 메이저 종목에 대한 수급이 28만 주까지.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단계별로 계속 들어왔어요.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조금 전에 이제 놓고 보실 때 10시 기준까지 해서 이제 거래가 10시까지 기준에, 그러니까 9시 반까지 터지고 10시에 이제 정치 상태로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 반과 10시 기준의 수급 범위를 좀 볼 거예요. 9시 반에 벌써 슈팅이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19만 6천 주, 20만 주 가까이. 근데 저게 이제 계속 멈춘 거죠. 그러니까 9시 반 정도가 고점이 35만 원 뭐 수준까지 끌려져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09시 30분 기준의 프로그램 매수 수급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정점 정도가 된 거예요. 정점 정도가. 분봉 차트 이제 좀 더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10시 기준에 이제 20만 주 살짝 넘기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꼬여진 건 아니야. 멈춰진 거죠. 슈팅이 들어왔다가 자금 집행하는 쪽 슈팅이 들어왔다가 멈춰지고, 들어오는 쪽은 이제 더 이상 위로 세게 사지는 않을 거야. 뭐 내가 막 사서 끌어올리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흐름의 기준이 된다면, 던지는 쪽도 이제 뭐 밑으로 주구장창 때려 던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인식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28만 주의 기준인데 단계별로 조금씩 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시까지의 기준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30만 원, 34만 원 초반 그리고 34만 원 중반 요런 라인에서 이제 2시 기준에 28만 주까지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넘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25만 원을 찍을 때의 수급이 20만 주였는데 눌려져 내려오면서 그래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일단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됐고, 변동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주구장창 밑으로 집어던지는 흐름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13시 기준에서 뭐 24만 주 정도, 그죠? 그래서 10시, 그러니까 9시 반 기준에 20만 주, 그리고 10시까지 뭐 21만 주, 22만 주,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손바뀜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추가적인 수급 강도가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그래도 매도와 매수 이 잔량들은 변화가 있었죠.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뭐 사고 한 군데서 팔고 그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의 잔량들은 서로가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단타를 쳤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 분봉의 기준에서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개장 초 기준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5분봉 기준에서. 그래서 개장 초의 강보합에서부터 메이저가 그냥 슈팅을 준 거 아니에요. 9시 반도 아니에요. 9시 15분까지. 9시 15분까지 9시 15분으로 잘라야 되겠네. 그죠? 9시 15분. 그때 아마 20만 주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이제 멈춰지다 보니 고려아연도 슈팅이 나오네 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9시 15분, 20분, 15분, 14만 주 거의 뭐 여기서 다 15분 기준
찍을 때 기준에 얼마였어요? 14만 주 정도 되네요. 14만 주.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찍고, 그러니까 저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9시 15분까지 이미 거래는 슈팅이 나왔다. 거기서 15만 주, 14만 주대 거래가 형성이 됐다. 그 이후에 이제 9시 반까지 추가적으로 한 뭐 5, 6만 주, 6만 주 가까이 더 들어오면서 저기가 유지가 된 거고, 살짝 눌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쭉 뻗어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를 지속을 해준 거죠. 소나 모멘텀 차트의 의미는 없고, 거래 부분이 이왕이면 뭐 170만 주 이상 200만 주 신고가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최소 뭐 15만 주씩 계속 터지면서 움직여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주간 단위에 아무리 터뜨려도 주봉 단위에서의 거래는 실리지 않아서인지 요 정도라도 요 정도는 못 들 텐데. 근데 지금의 기준은 수급이 유입돼 있는 상황이니까 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뭐 해석하면서 대처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수급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의 거래 부분이 조금은 윤정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 할지라도 뭐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33만 7천 원에 2% 거래가 없이 움직일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보여지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는 7천 원, 34만 5천 원. 요 범위가 재차 이제 추가적으로 1.52% 요 범위가 추가적으로 매수의 기준이 잡힐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석 부분이 쉽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한 매수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어찌됐건 중립 범위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잡힌다. 여기까지 저점 뭐 찍을 때까지 중립 범위의 설정 범위가 잡힌다. 그리고 매도보다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뭐 3% 이상씩 뭐 훅훅 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요 라인을 넘겨주는 요 시점에서는 뭐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된 게 확인됐으니까. 14만 주 들어올 때 35만 원까지 슈팅을 줬으니까 그 윗가격에서도 충분하게 좀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겠구나. 그런 내용. 거래가 없이 이제 움직임 폭 요 기준은 다시 뭐 중립 이런 식으로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제약 바이오, 실적이 없는 종목군들의 기준이지만 시가총액 뭐 1위여서를 떠나서 1위라서 뭐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블록딜, 성공한 블록딜에 대해서는, 대형주의 성공한 블록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제 5분봉 기준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과연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한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잡혀 있잖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 충분히 긍정적이다, 뭐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도 무난하다 이런 내용들의 설정.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일봉의 기준이든 주봉의 기준이든 또 월봉의 기준이든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긍정적으로 또 해석해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 문자 발송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봐야 돼요. 조금 전에 주봉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일봉 기준은 마감 이후에 볼까요? 마감 이후에 그렇게 해서 보시고 5월 말 요때 기준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의 기준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일봉에서 이렇게 당겼었죠. 일봉에서. 그래서 일봉 기준에 대략 170만 주, 뭐 200만 주면 최고 좋긴 한데 150만 주 명목 그 거래량, 그리고 추이 추세 매매에서는 이제 뭐 100만 주.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신고가를 못 넘겼다면
그 정도 봤을 텐데 뭐 신고가를 좀 넘겨주는 흐름의 기준이 되고 6천억 정도면 뭐 딱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막판에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슈팅을 줄런지 주게 된다면 뭐 6천억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를 수반하고의 슈팅의 흐름이 된다. 그리고 돌파갭의 기준점 설정이 잡혀요. 그래서 돌파갭 기준을 설정해서 또 놓고 보시게 된다면 32만 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뭐 당연히 이 아래 꼬리까지 이제 싹 다 보실 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이 정도만 놓고 잡더라도 38만 원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무난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발생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터져주는 위치의 흐름으로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터져줘야 된다. 조 단위의 거래 대금까지 좀 월등하게 수반해 줘라 라는 관점이 이제 일봉상에서 형성이 된 거고요. 월봉 기준에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이기 때문에 참 멋들어진 친구죠. 뭐 HLB나 이런 애들이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멋들어진 친구야 진짜. 뭐 씁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수익을 내면 돼요. 아예 끝내주는 옵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수익 내면 돼. 저평가도 아니고 월등한 실적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알고 수익을 내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연간 단위 기준의 상승 유례 범위가 이게 이제 로그 차트고 이게 일반 차트입니다. 그래서 로그 차트 기준에서 이제 뭐 거래 대금도 필요 없고 거래량 뭐 터져 있는 거니까 로그 차트의 연봉 그 다음에 로그 차트의 일반 차트의 연봉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결국은 뭐다 상승장악 확인형. 그래서 요 앞부분은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중립 범위로 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래가 제한적이죠. 거래량은 뭐 터져 있지만 우리가 전체가 들어갈 만한 위치인가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래량이고 완벽하지는 않은 거래량이고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수반된 거래 대금이 수반된이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수반된 슈팅 범위이다. 장악 확인형. 그리고 저것이 이제 로그 차트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흐름이라면 일반 연봉 차트에서는 굉장히 좀 멀리 보이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 가파르게. 볼까요? 로그 차트 빼면은.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는 게 이제 좀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매매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뭐 상승 장악형에서만 들여다 보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사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앞전 고점들을 넘기고 이제 슈팅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 슈팅의 의미가 블록들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래서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사실상 뭐 2020년 이후에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보면 엄청난 슈팅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부터 땡길까요? 여기서도 이제 줄을 좀 그어보면 캔들 뭐 단순하게 거래대금으로 또 놓고 보시죠. 뭐 이번 달 뭐 거래일수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충분하게 이제 뭐 거래대금 요 정도 그리고 그 이상 터져야죠.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터지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히는 거고 요 정도만 돼도 이제 거래대금이 월등해지니까 3천만 주 뭐 이렇게 3천만 주면 뭐 얼마 되는 10조 거래대금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일반 차트의 기준입니다. 일반 차트의 기준이고 요 기준에 당연히 이렇게 상승 형태 확인형 그 다음에 하락장악형에서 돌려서 결국은 드래곤플라이
망치형의 기준이 설정이 잡혀 있었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다. 그리고 이제 앞전 부분은 거래가 실려 있지 않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립 범위로. 그렇게 해서 야 가파르게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을 뭐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뭐 가파르게 움직였죠 사실상.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그 흐름 자체가 그래도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야 얘가 조절해 가면서 움직이는구나. 시가총액 뭐 18조까지 땡기면서 무서우리만큼 제대로 만져서 가는구나. 이런 종목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뭐 꿈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20만 원의 블록딜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석을 잘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에 다시 보시면 상승장악 확인형이 거래가 안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가 실려 있는 상승장악 확인형은 빨간색으로 마찬가지로 거래가 실려 있는. 그리고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이 부분이 망치형의 기준이 된다. 충분히. 저게 이제 8월 5일하고 6일 날 4분의 1 정도 물량을 소진시키면서의 변동성. 그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거래는 무조건 실려줘야 된다. 거래 대금 기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70만 주까지도. 그러니까 150만 주 가지고는 타당성 뭐 신뢰도를 부여하긴 하지만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슈팅이 나왔다는 것 감안한다면은 신고가를 냈다는 거 감안하면 조금 아쉽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 정도 등락률이면 그 이상의 변동률도 있는 종목인데 이 정도 등락률이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거래가 없을 것 같으면 뭐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도. 그리고 마감 동시효과하고 이제 시간에까지 하면은 150만 주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슈팅 범위가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 기준에 이제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금 뭐 알테오젠의 변동률 자체가 27만 3천 원 8월 6일 날로 기준을 잡으면 28% 정도 돼 있고 뭐 1월부터 잡으면 뭐 9만 원대에서부터죠.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 2월 달에 설정해 드린 부분에 4월 달에 17만 원, 또 20만 원, 23만 원, 25만 원 계속 그러다가 이제 6월 말에 차익 실현 한번 했죠.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 50%의 슈팅이 나왔고 블록딜 성공된 블록딜은 호재다. 대형주에 성공된 블록딜은 호재다. 그게 이제 그대로 맞아 떨어져 줬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 한번 장이 출렁거릴 때 안타깝지만 이제 매수 단가보다 밑에서 손절 한번 했어요. 28만 원, 9만 원 뭐 이럴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전후에서 다시 잡고 30만 원 초반에 잡고 얘는 뭐 슈팅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다만 이제 그 24만 원대까지인가요? 그 44만 주 물량 던지면서 훅 하고 밀려 내려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감안을 하자라고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오늘 33만 5천 원, 34만 5천 원, 34만 원인데 검색기 갖고 계셨던 분들은 33만 원 이하에서 또 뭐 라이브 방송 계시거나 하셨던 기준에서 교육을 받으신 어제 야간에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 그 이하에서 충분히 이제 저점 편입이 가능하셨던 위치 기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솔직히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안 돼요. 다만 매집이 많아. 근데 이 매집 규모도 퍼센테이지로 놓고 따졌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통 물량이 대주주가 26%뿐이 없거든요. 지분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좀 많은 종목이에요. 350만 주를 샀다고 해도 순매수 기준에 블록들 물량이 200만 주거든요. 엄청난 세일즈를 잘한 거죠. 세일즈는 무지하게 잘한 거고 뭐 받아간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갔겠죠. 어찌됐든 결론은 그 5월 13일 이후로만 따졌을 때에도 뭐 MSCI 지수 편입된 물량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물량까지 이제 다 포함돼서의 기준이고, 이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는 뭐 사실상 가장 크게 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요 박스를 만들어서
지금 들여다보는 이유를 다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뭐 HD 현대일렉은 결론은 뭐예요? 저평가 아닙니다만 PER 26배에도 들어갔는데 13배 못 들어가냐, 그 내용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됐고, 또 미국의 이제 정부 정책주, 미국 정부의 정책주라는 것도 굉장한 수혜로 뒷받침된다. 거기에 이제 수급. 얘는 이제 블록딜 이슈 부분인데, 블록딜 그 노출되고 나서 더블 이상 쌓아올렸던 주가가 더블 가까이 쌓아올리면 더블 이상이죠. 뭐 1월부터 하면 더블 이상까지 쌓아올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블록딜, 그 정신 나간 거지.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하는 과정에 추가 올라갔고 20만 원 넘긴 상태에서 뭐 그냥 야 4천억 사줘 그러면 누가 4천억 사주는 거야? 응?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그 블록딜이 20만 원에 공식적으로 성공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의 실질 계약이 됐는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은, 응? 그 결론은 2월 22일부터 이렇게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때 기준에 투자 판단 잘하세요. 내용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주가를 더블로 만들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22일 날. 근데 그게 23일 날 상한가까지 말 올립니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 밑으로 훅 밀렸다가 되돌리는 변동성. 지금 34만 8천 원까지 올라가요. 고점 넘긴다고 보고 지금 28만 4천 주, 아까랑 비슷하네. 저 35만 원의 물량을 소진시킬 수 있으리라 보는데, 뭐 매수에 한 번 더 냅니다. 어차피 녹화를 하는 기준이 왜 녹화를 하겠어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녹화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의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38만 원으로 일단 늘려놨어요. 올려놨고, 사상 최대치 고점 33만 5천 원 대비해서 목표주가를 높여놓은 거죠. 오늘 고점을 넘긴다 라고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죠. 오늘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23일 날 8월 23일 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슈팅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교육 받으신 분들께서 이제 제가 카톡방 VVIP 방을 열어드렸더니 거기에 이제 공지사항을 보시고 우리 그 텔레그램 쪽으로 넘어오시는데, 죄송스럽지만 탈퇴를 해야 되겠죠. 내보내드리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고점을 저는 이제 넘긴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계속 떠 있잖아요. 알테오젠 기준에 이제 뭐 수익률 범위가 정산 템포 올라가서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면 150만 주 아니라 170만 주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실릴 수가 있어요. 장중 내내 눌러놓고 슈팅 잡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기준에 이제 계속 검색기에 1530에 떠 있는 쪽의 기준은 일단은 알테오젠, 고려아연, HD, 현대일렉이 일단 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사인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기준에서는 뭐 주력주에서 좀 반도체가 상당히 아픈 흐름이지만, 또 LG노텍 쪽, BH 쪽 뭐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변동성 공략 기준에서는 이제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에서 그래도 잘 수익 범위를 설정해내고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쪽의 기준에 이러한 이제 상한가, 그리고 26일부터 이제 뭐 치료제약의 기술료 청구를 한다. 이거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바꾼 거죠. 바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게 뭐 엄청난 호재 내용은 아닌데, 저걸 명분으로 주가를 아까 보신 것처럼 9만 원대에서부터 무지하게 당긴 거예요. 그냥
그냥 주구장창 계속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 5월 6월까지 계속 매수의 기준을 잡았는데 중간에 이제 뭐 한번 정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 6월 24일 날의 기준에 이렇게 이제 좀 차익 실현을 단행을 했어요. 29만 원대.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의 슈팅까지 더 나온 거죠. 멈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 신호가 계속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뭐 매수 신호 나와 있었고 또 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제 33만 8천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검색기 다시 보여드리면 얼마? 알테오젠입니다. 해서 3분봉 놓고 보시면 요 기준에 얼마에 떠 있어요? 32만 8,500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시가총액 18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2만 원 정도. 18조 5천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니까 실질 이제 여기서부터의 수익률로 따지면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되겠죠. 35만 원을 넘길 수 있으리라 보고 35만 원 넘긴다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매수를 좀 잡아주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5만 주대 물량이 매도 물량이 있으니까 그 슈팅 범위에 충분히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실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5,300만 주짜리에 350만 주의 매수가 형성이 돼 있어요.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급이 좀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솔직히 누굴까라고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이에요. 대주주 26%뿐이 없어요. 주인도 어찌 보면 없는 거야. 거기 블록들까지 하고.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 막 사줘. 끝내주게 사줘. 슉슉슉 사줘. 땡큐하게 사줘. 이 평균 단가가 일단은 외국인들 평균 단가가 29만 원대란 말이죠. 5월 13일 이후에. 5월 13일 이후에 대략 한 6% 가까이. 오늘까지 하면 이제 6% 이상 매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이 나왔고 주봉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뭐 요 기준인데 제가 아까 잘라놓은 차트 가지고 올게요. 어차피 저 수급이 검은 색깔이 이제 개인 매도 수급인데 이 지금 그 추석 연휴 직전에 NH투자증권이 좀 희한한 그 수급 범위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 상승장악 확인형 부분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상승장악 확인형이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잘 그림을 그려놨네요. 그래서 요 기준에 제가 자르는 월봉도 같이 포함해서 넣어놓을게요. 월봉 나라 그림 바꾸기 로그 차트 월봉에서 로그 차트를 하나 더 잘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어이구 밑에 거를 좀 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박스 이제 좀 중복되는 거 지워놓고 상승 잉태 확인형 여기는 상승 장악 확인형 그렇게 해서 이제 캔들 하나만 제대로 배우시더라도 오늘 그 기존에 쭉 올려놔 드렸던 목표 주가 넘겼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만 원, 45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월봉과 뭐 요 월봉 그리고 요것도 사실상 이제 거래를 거래가 이제 이 여기서부터 이제 수반된 부분이니까 뭐 여기서부터 잘라서 놓고 봐야 되는 게 옳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준 될 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 자를 걸 그랬네. 월봉 기준에 23년이 아니라 어찌 됐든 나머지 부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그 23년 7월 19일부터로 놓고 보시면은 600만 주, 그러니까 10% 정도의 쌍끌이, 12% 정도, 12% 정도의 쌍끌이고
20만 원의 기준이면은 매집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역시나 이제 40만 원에서 50만 원 뭐 이런 수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9월 12일까지도 그리고 오늘 아침 개장 전에도 알테오젠입니다. 편입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변동성 매매 종목에서 주력주에서 이제 지금 반도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그죠?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를 55% 비중에서 10%로 좀 줄여놓은 게 그나마 잘 전략이 설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LG노텍을 10%로 늘렸는데 이번 달에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이렇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인적 분할 끝나고 나면은 좀 집중해서 볼.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재상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 되면 이제 그때 변동성 기준을 다시금 다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했겠습니다. 결론, 알테오젠은 블록딜의 4천억 뭐 그것을 전후해서 상당한 추가적인 매수의 강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문자 매매 사인까지 잡아드렸고, 검색기에서는 지금 주가가 겁이 나요 하시더라도 아닙니다.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힙니다. 라고 매수 신호를 계속 잡아드린 겁니다. 자, 수익 범위 충분하게 더 내시고요. 지금 장에서 뭐 더 좋은 흐름 범위를 잡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네이버 찾아오시고,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유튜브 쪽에 오시면 유튜브 이걸 누가 손댔나? 일단 하여간에 한가위 특집 교육 강좌도 넣어놨어요. 이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YC 지금 뭐 실리콘2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실리콘2 HD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 30만 원 아니야, 40만 원까지 다 설정해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 30만 원 부분은 너무 이제 주가 많이 밀려 있을 때 기준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 또 현대 로템 그렇게 해서 신고가의 기준들 뭐 다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함께 움직임 가져가세요. 10월 달에도 기초교육하고 실전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정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